안녕하십니까. 평택션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9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9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틀어놨는데 바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름이 다 지나가고 고장이 나서 황당한데요. 며칠 전까지 시원한 바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한 3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풍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땀을 흘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이 시작됐고요. 9월 둘째 주가 지금 이제 뭐 지나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그동안 쭉 8월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들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올해 장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이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특히 지수가 반등할 때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사서 묻어놓고 수익 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새롭게 가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그렇게 평이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역시 뭐 본인이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매매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셋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본인이 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뭐 수익 크게 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매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흐름과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죠. 9월이면 가을인데 원래 뭐 9월에 또 늦더위가 있죠. 8월 말 9월 초까지 늦더위가 있는데 작년에는 10월까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뭐 그런데 다음 주가 이제 지나면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죠. 어쨌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결과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판이 굉장히 시끄럽죠. 우리가 또 정치판이라고 그러죠. 정치 쪽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은 되니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하고는 무관해요. 정치 쪽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그런 게 우리는 주식시장은 테마주들 뭐 그 정도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 지수가 움직이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정말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거나 아니면 또 아주 없거나 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 흐름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 좀 평범하다 뭐 그 정도만 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사실 뭐 워낙 또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꾸준히 그래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선진국 문턱까지 오기는 왔는데 선진국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통일이 되고 인구가 뭐 최소한 1억 명이 넘어가고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북한도 불안한 면들이 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그래서 항상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뭐 김정은이 건강하고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통일이 되고 나라가 넓어지고 또 인구가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합치면은 7,500만 명, 그래서 8천만 명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뭐 인구수만 가지고도 내수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통일을 대비한 그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그 업종이나 종목들도 미리 또 생각을 해놓고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통일에 대한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이런 쪽으로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당분간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투자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통일이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죠. 엄청나죠. 그리고 일단 뭐 나라가 커지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동안 그 우리가 이제 흔히 3D 업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피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뭐 우리 이제 국민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돌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지금 북한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문제지 일을 주고 돈을 주는데 일할 사람들은 널렸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식 세대들 이쪽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좀 그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덥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이번 주에 보면은 역시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는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수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목요일에 오히려 급락해 버렸어요. 이때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흐름을 보면은 일단 그 미국 시장이 좀 약했어요. 이번 주에 보면은 화요일까지 화요일에 좋지 않았었죠. 다우가 특히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에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이 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이번 주에는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버틸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괜찮았었는데 이날은 이제 블록딜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나머지 괜찮았는데 목요일 딱 하루에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흐트러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고 어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저점 기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3050선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여기서 버티면은 다시 또 반등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수급이 좋지 않았었다는 점, 그리고 역시 목요일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한국 시장의 급락, 수요일에 좋지 못했었던 흐름, 그래서 한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뭐 미국이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었었지만은 역시 그 장중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좀 크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점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는 이번 주가 그래도 맞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뭐 최소한 3250선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잠시 소음이 들어가서 잠깐 멈췄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시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흐름이 맞아 들어가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은 좀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조정까지는 맞았어요. 수요일까지는 맞았는데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조정까지는 예상이 맞았는데 그 이후에 좀 너무 더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좀 약했었던 게 아쉬웠고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 단기 저점 기록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다음 주에 또 상황을 봐야겠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상으로는 3050선까지가 딱 맞아요. 빠지더라도 3050선까지가 딱 맞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나게 더 빠진다거나 계속 하락한다거나 그럴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죠. 수요일날 하루 좀 크게 빠졌고요. 뭐 목요일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자 목요일에 1027 그리고 금요일에 1026 저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금요일이 낮은데요. 근데 보면은 목요일에 이미 저점 찍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약했다. 근데 코스피는 금요일에 확실하게 더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역시 코스닥보다는 더 약했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수급인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동안 흐름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추세적인 수급의 흐름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이제 정직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에 맞게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개인들이 또 계속 던지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면은 삼성전자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이번 주에도 개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목요일에 좀 대량 매도했던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간다기보다는 저점 가까이 가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제 저점 찍고 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당분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탈해 가지고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역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같이 또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수 저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을 찍었거나 살짝 또 뭐 3100선 정도 살짝 이탈해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3100을 이탈을 해서 더 밀리면은 30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여기서 좀 더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등하거나 3100선을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보다는 좀 나은 결과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장기적인 수급 이거 안 좋은 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거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트렌드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한다. 그동안 시장이 가고 버텼던 게 참 신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매수한 물량 언젠가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올해 1월 이후부터 개인들이 거의 뭐 80조 정도를 매수를 했죠. 자, 올해 1월 이후에 지수대를 볼까요? 그러면은 작년에 매수한 걸 떠나서 올해 새롭게 매수한 게 80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조금만 무너져도 엄청나게 손실이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개인들이 뭐 처음에는 던지지를 않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수대를 보면은 3100선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추세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한 2700 정도까지는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겠죠. 어쨌든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는데요. 당분간은 더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 트렌드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갑자기 던진다기보다는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매수대가 높다고 하면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최악의 수급이에요. 최악의 수급이니까 뭐 좋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이 낮아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박스권을 이 위쪽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150에서 3300 정도. 그래서 박스권을 위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졌죠. 3200선에서 3100선 뭐 이 정도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하면은 3250선에서 3050선까지 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과거 같으면 이게 200포인트면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대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난 수치는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웬만하면 좁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움직이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쭉 그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이후에 다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좁은 박스권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확인을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위아래 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뭐 엄청나게 폭등한다거나 엄청나게 밀린다거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3100선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반등하든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더 밀리면은 3050선 정도에서는 한번 조금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3100선과 3050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밀렸으니까 뭐 또 이제 반등 기대하고 현물 쪽에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도 이 정도 밀렸으면은 뭐 월요일 정도에 또 장중에 밀릴 수 있는데 장중의 저점 확인하고 또 단타로 파생 뭐 단타 충분히 상방 쪽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정치인이죠. 정치인. 뭐 여러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금 지사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굳어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테마주들, 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권은 역시 좀 편해요. 후보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그리고 야권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두 분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홍준표 그 의원이 역전했다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홍준표가 역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다고 보는 게
대선 본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홍준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윤석열이 여전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지지율에 있어서는 역시 윤석열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뭐 역선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와 이재명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게 역전됐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표본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000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뭐 10대부터 60대까지 70대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 뭐 의문점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는 그냥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 고발 사주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유죄가 확정된다든지 증거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그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상황을 보면서 2007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시끄러웠었죠. 뭐 그리고 2002년 대선 때도 시끄러웠었는데 사실 좀 시끄러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잘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게 대응만 좀 하시면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종목, 자 제일파마홀딩스는 지금 이번주에 조정받으면서 이 정도면은 뭐 단기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요일에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 흐르면 차트상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창솔루션, 자 이번주에 더 조정을 받았죠. 특별한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종목은 아예 뭐 121선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죠. 자, 이번주에 세 종목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탈소프트입니다. 이건 이재명 테마인데요. 거의 뭐 여권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이 확정됐다, 그렇게 봐도 무난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조정받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뜻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뭐 9만원대 가까이 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들어가 보면 좋은데요. 이건 유료회원들에게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9만원에 1차 매수 시켰는데 9만원 매수가 됐어요. 9만원 이날 수요일에 추천했는데 매수됐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한 번 더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하면서 약간 수익권인데요. 이거 뭐 하락해도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치료제 관련주니까 뭐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위에 상승하면은 적당히 수익 매도하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유료회원들에게 추천한 종목이라는 것, 그리고 뭐 9만원에 들어갔으니까 더 빠지지 않고 반등하면은 뭐 그냥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9만원 근처만 와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평화홀딩스, 이 종목은 수소차 테마죠. 전기차가 그동안 꾸준히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유료회원들에게 전기차 관련 종목을 한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매수가에서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건 중기로 추천을 했고요. 상승하면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진짜 완전히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면은 전기차 테마들은 꾸준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가 움직이고 나면은 수소차가 순환매 될 수가 있으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빠지면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선 이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평화홀딩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 토탈소프트, 평화홀딩스,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세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관찰하시다가 좀 조정받거나 하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어쨌든 최근에 뭐 전국이 시끄럽지만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판단을 하시고 또 뭐 중심을 잘 잡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뭐 싸우는 건 그들의 문제고요. 이제 뭐 그 나중에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그러면은 그때 고민을 해도 묻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일만 하자. 주식시장에 더 집중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하시면은 신규 동영상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죠. 2020년에 수익률이 525.83% 그리고 2021년은 8월까지 564% 누적이 됐고요. 9월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익을 수익 종목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20%, 5%, 3% 정도 나왔는데 종목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천한 종목들도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입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 전달을 합니다. 유료형 게시판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장중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1개월에 44만원인데요. 3개월 결제하시면 약간 할인되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55만원으로 인상되니까 빨리 더 활용을 해보실 분들은 일찍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은 그만큼 더 연장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추석 휴일은 그 3일 정도 빠진 거 더 플러스 해가지고 3일 연장을 해드리니까 미리 결제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주 1회 이상 음성 녹화로 전략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문자만 받아서도 활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적인 부분은 그래요. 종목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을 보는 법, 그리고 또 종목을 매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까지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그리고 또 어떤 실력 향상을 바라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래 안 되신 분들, 뭐 1, 2년 지났다고 해서 본인이 베테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